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때 자기들이 많이 20, 30년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서정학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어르신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시집 갔다 친정 오는 신부의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도 건강하시고 너무도 행복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 신한국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렇게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현대사 한 70년 됩니다. 저는 두 위인이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이 명콤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또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낙동강 정선에서 공산주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 이 밑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중요한 이런 모임인데, 제가 그동안에 한 1000번 정도 강연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는 제가 정말 처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살았고 유럽 아시아 다 돌아다녀 봤지만은 정말 오늘은 감동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이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이게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있습니까? 케네디 공항입니다. 케네디 외에도 미국의 공항이 대통령 이름 딴 공항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통령 드골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 이름을 딴 항공모함이 10척 있습니다. 모두 14척 가운데 10척이 대통령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 하나는 말하자면 한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근에 보면은 잠수함 이름에 유관순 함이라고 있어요. 유관순 훌륭하지만은 우리 훌륭한 군인 다 어디 가고 훌륭한 대통령 다 어디 가고 어떻게 유관순 열사가 또 그렇게 함정에 이름이 붙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최근에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3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2012년 그 선거를 앞두고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에 시장하는 분도 민족문제연구소 원래 초기에 설립자입니다. 여기서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위에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는 이완용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콜라보 세력이다. 콜라보. 일본이나 이런 데 붙어먹는 세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밑에는 누구냐? 김구 선생,
안중근, 이봉창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을 내놨는데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완용, 이승만, 박정희 친일 수구 세력의 원흉이고 안중근, 윤봉길, 김구 등은 반일 자주 세력의 영웅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친일, 분단, 친미, 수구, 독재 세력과 여러분은 아마 거기 앞에 들어갈 거예요. 반일, 반미, 자주, 민주 통일 세력 간의 전쟁이다.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왜 그래 됐냐? 뭐 신문에 방송은 왜 그래 떠드냐? 이 지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회 대학의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이 유명한 출판사의 그 아드님인데 김일성은 자수성가형 민족 영웅이고 우리 민족의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고 민족 영웅,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혁명의 창건자, 구국강경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 실용주의자. 아니 뭐 북한에서 이렇게 해도 좀 그런데 이 양반은 유명한 소설가지요. 김일성은 북한에 가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김일성은 을지문덕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인물이다. 참 그 김일성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빨치산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를 보는 눈이 잘못됐다. 제가 그 원고에 소인배는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제목을 썼어요. 영웅이 있어도 영웅 볼 줄은 모르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평가 기준이 이게 잘못됐다.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정말 한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안보의 기적, 경제발전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겠다. 이것이 미국의 국무장관하던 슐츠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보의 기적과 경제발전의 기적이 이루어진 기간은 이승만, 박정희 12년, 18년, 30년간이에요. 그래서 현대사 70년 중에 이 두 분의 시대에 이 나라의 기초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를 어떻게든지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12년에 선거할 때도 왜 그런 백년 전쟁을 내놨느냐. 박정희의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 말도 안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위인을 제대로 인정 못하고 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국민이 뭐 역사 창조한다, 말이 안 된다. 그 앞에 말은 건국 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 알지만은 우리가 그냥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말이죠.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어다가 소쟁기까지 다 뺏어다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리고 영국 사람은 3억이나 되는 인도에 관리를 200명 정도 보냈는데 일본 사람 한국에 70만이 와 있었고 뭐 관리만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남북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단절이 되니까 이건 허리가 갈라진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일본 사람이 통치했는데 다 도망을 갔으니 행정도 없지요, 경찰도 없지요. 그건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좌우익 폭력으로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자가 많기는 많은데,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그 대통령 연구하고 뭐 리더십 연구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미국 책 보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너무 다른데 50년대, 60년대 한국은 지금의 한국하고 너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미국 그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리더십 여건이 다르면 리더십 전략이 달라야 성공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잣대로 이승만, 박정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은 보리밭이고 왼쪽에는 높은 교량을 건설하는 장면인데 제가 현대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겨울에. 그런데 그 고민이거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해 그래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오는데 말이지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 보고 자네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말이죠. 저 남쪽에 자기가 한다고 말해요. 남쪽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다 캐다가 호텔에 말이에요. 정원에다 막 심었거든. 그래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이 지금은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지금에 맞게 해야 된다.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런데 왜 우리 역사를 잘못 해석하느냐? 제가 세 가지 사관이 있다. 이런 게 뭐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이건데 민족 사관이란 뭐냐? 나라를 분단시켰으니까 분단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왜 분단됐냐? 미국 앞잡이가 돼가지고 친일파가 돼서 분단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조건 감싸야 되고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 자주라는 거 저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무슨 뭐 민족 공조 민주사관이란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우리 문민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바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국제법적으로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독립운동 그 자체는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 김영삼 대통령 앞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이건 다 엉터리다,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대로 안 했으면 그거는 자격 없다, 이 얘기예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국민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민중사관은 뭐냐? 운동권이죠. 전부 노동자, 농민, 서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게 계급사관이고 그게 공산주의 사관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는데 그건 다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만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만든 이 대한민국을 깡그리 깔아뭉갠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건설사관 이게 외국에 유명한 학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김충남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5년 동안 고민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역사를 보고 개발도상국의 역사를 보고 우리 역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쓴 책이 미국에 가면은 지금 아마존.com에 거기 들어가면은 다 서평을 했는데 별 5개짜리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한 책이 없다. 그게 뭐냐? 영국의 토인비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 역사의 연구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뭐냐? 역사라는 건 결국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한민국만큼 도전을 많이 받은 나라, 어려움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국 국민들은 이 도전에 대해서 정말 응전을 잘한 것이다. 그 제 해석이 이겁니다. 국가건설이라는 게 이거다. 그 국가건설이 뭐냐? 현대국가의 필수적 그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첫째는 나라를 지킬 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정부가 무슨
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뭐 도로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와 경제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하여튼 현대 국가 건설의 그 필수 과제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 공산주의가 날뛰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느냐? 최악의 조건이고 또 취약한 국가 역량입니다. 그 49년을 보면은 세금을 말이죠.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해 정부 예산의 5%밖에 못 거뒀어요. 그러니까 경정 예산을 뭐 5차례나 했는데 전부 합쳐도 15%밖에 못 거뒀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나라가 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이 3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안보, 경제, 정치의 순서로 국가 목표를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인 발전을 했다. 그럼 저는 안보는 뭐냐? 안보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었다. 건국은 불가능했다.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 경제난 뭐 이러고 근데 이제 건국 직후에 이 제주 4.3 사건은 50선거 대한민국 수립을 한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정부 수립했을 당시에 제주도 그때도 아직도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국회는 열자 말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일제시대 군대에 갔던 사람, 일제시대에 경찰 하던 사람, 요거 싹 다 잡아들인다 이거예요. 요거 잡아들이면 그 공산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국회에서 한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정부 수립하고 나서 2달 만인데 여수의 14연대가 이제 14연대가 그 제주도 평정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14연대가 공산당 주도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있던 4연대 또 대구에 있던 6년대에서 또 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49년 5월에는 춘천에 이게 대대가 집단 월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철수는 제가 숫자가 틀렸는데 1949년 6월에 미군은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순 사건 나고 나서 재빨리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해서 말하자면 그 군대와 각계각층에 침투해 있던 공산분자들을 전부 이제 찾아내가지고 숙청을 하고 또 지리산 일대에 공산 게리라를 소탕을 하고 이래서 49년에 사실은 그 공산화 될 뻔했는데 그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그 김일성이가 왜 그 다음에 남침을 했느냐? 그 남한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무력 남침을 한 것입니다. 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이태리 통일할 과정에 그 이제 책을 쓰고 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건국과 같은 혼란 시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링컨 대통령 미국에 말이죠. 링컨 대통령 책이 10,000 몇천 권이 있어요. 그건 뭐 미국의 절대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은 마찬가지죠.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에 대해서 뭐 잔소리하고 말하는 전부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가지고 뭐 신문사 사장이고 국회의원 뭐 정치인이고 뭐 할 것 없이 잡아들였는데 그래서 뉴욕주에 그 감옥을 야외 감옥을 막 크게 만들었는데 원래 프랑스 대혁명 날 때 그 감옥부터 부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라파엣 요새라는 군 시설에 거기다가 10,000 몇천 명을 갖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막 비판을 받았어요. 독재자다, 폭군이다, 뭐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평상시라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내가 한 일이 헌법에 의해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링컨은 해도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면 안 됩니까? 이 닉슨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한 분이죠. 부통령인데 이분이 그 회고록을 쓰면서 이승만의 힘과 지혜,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닉슨이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함부로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님은 누가 내게 묻기를 한국 현대사의 최대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승만이라고 답하겠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전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조국 근대화의 횃불을 높이 든 것은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분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38선 넘어 강력한 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쟁은 실제 전투나 정치 투쟁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 10만 명 이상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냥 두면 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산업국가로 만들겠다는 높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는 순간이지만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 오늘 내가 밤새워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자 하니 아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느냐? 여러분 유시민이라는 사람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현대사가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 박정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도 없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걸 자기가 아무리. 그런데 이게 유시민이가 책을 쓰면 몇십만 부 나오고 김충남이가 책 쓰면 이게 몇천 부 나오고 내가 책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그냥 돈 버는 게 아니고 경제 전쟁입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거 돈도 없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압축 성장을 해야 된다.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뭐냐?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그 다음에 전략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 전자산업 이런 전략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 불균형 발전했냐 비판하지만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미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단지 화장실 가는 것과 골프 칠 때만 자기 손을 사용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으로 됐어요. 근데 아까 말한 항공모함에도 아이젠하워호가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와서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재평가해가지고 아이젠하워는 10대 위대한 대통령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잡동사니 모아가지고 했는데 아이젠하워는 군대식으로 딱 제대로 된 사람 해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보다 몇십 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보다 아이젠하워보다 훨씬 위대하다. 고맙습니다. 저도 육군사관학교 나왔지만은 육군사관학교 나온 게 잘못입니까? 저는 나라라는 걸 배웠고 애국이라는 걸 배웠고 바른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 뭐 우리나라는 뭐 군부 독재 무슨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무슨 뭐 전두환 노태우 그럼 뭐 이건 뭐 그냥 뭐 원수로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 지금 45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장군 출신만 미국 대통령이 12명입니다. 미국 사람들 뭐 바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나라도 국가를 건설할 때는 군대식 리더십이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연달아 오면서 또 앞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일본도 우습게 보고 미국도 우습게 보고 중국도 우습게 보고 이러다 이제 당하죠. 맺는 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승만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었다. 그의 확고한 방공정책이 없었다면 공산화 가능성이 높았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을 가능케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기반 70만 대군 한미동맹 농지개혁 교육혁명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신속한 경제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은 명콤비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장기 집권이 없었다면 경제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가 건설 사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없었다면 김영삼, 김대중 또 운동권도 없습니다. 적어도 신한국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신 여러분들, 이승만과 박정희는 민족사회의 영원한 위인이고 영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감사합니다.